슬기로운 기후변화 이야기.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져버린 삶. 우리에겐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큰 위기가 찾아왔지만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어 오히려 생태계는 회복되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았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현재 어떤 위기와 변화를 겪고 있는지 궁금한 친구들은 모두 집중! 똑 소리나는 슬기로운 집콕 생활! 함께할 준비 됐죠? 지금부터 기후변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기후변화는 왜 일어나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2020년 올해 여름 엄청나게 많은 비와 태풍이 왔던 거 기억하나요? 2018년 여름엔 전국적으로 31일 동안 폭염이 17일 넘게 열대야가 지속되었고 2016년 겨울에는 한파와 폭설로 제주도의 비행기가 3일간 꼼짝 못했어요. 매해 여름마다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폭염과 태풍. 겨울에 불어닥치는 매서운 폭설과 한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이상기후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기후변화 때문이에요. 기후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죠? 먼저 날씨와 기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날씨는 매일매일 변하는 기온, 비, 눈, 바람 등의 상태를 말해요. 기후는 일정 지역에서 오랜 시간 규칙적으로 되풀이된 날씨의 평균 상태를 뜻해요. 그리고 기후변화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날씨의 평균 상태가 변하는 것을 의미해요. 좀 더 알기 쉽게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지난 106년 동안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1.8도가 높아졌어요. 이것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보다 1도가 높은 수치예요. 이로 인해 바다의 온도 또한 높아져 동해에는 찬물을 좋아하는 명태가 사라지고 동남아의 따뜻한 바다에 살던 물고기들이 나타났어요. 또 내륙의 농가에는 열대과일이 자라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 고온다습하고 갑작스러운 비가 자주 쏟아지는 기후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기후가 변하는 원인은 뭘까요? 자연적인 원인과 인간에 의한 원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자연적인 원인에 대해 알아보면 우리가 사는 육지는 몇 개의 커다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고 아주 느린 속도로 이동해요. 바다와 육지는 온도 변화 속도가 달라 육지 면적이 넓은 지역은 기온이 크게 변하고 바닷가 지역은 기온 변화가 작은데 만약 육지가 이동해 땅과 바다의 면적이 변하게 되면 기온 변화가 생기고 지구 전체의 기후변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수만 년 동안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느낄 수 없어요. 태양의 크기는 지구의 109배. 지구는 북극과 남극을 기준으로 태양을 향해 살짝 기울어져 있고 팽이처럼 제자리에서 회전하는데 이것을 자전이라고 해요. 지구는 팽이처럼 돌면서 태양의 주변에 타원형을 그리며 이동하는데 이것을 공전이라고 해요. 지구는 뱅글뱅글 돌며 태양 주변을 맴도는데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닿는 위치가 조금씩 변해요. 만약 북극이 태양 쪽으로 기울어지면 태양빛을 많이 받아 여름이 되고 북극이 태양 반대쪽으로 기울어지면 태양빛을 적게 받아 겨울이 돼요. 이렇게 지구에 닿는 태양빛의 위치 변화에 따라 계절과 기후변화가 생겨요. 화산 폭발은 엄청난 양의 가스와 화산재를 대기 중에 분출하고 오랜 시간 대기권에 머물며 땅에 태양빛이 닿는 곳을 차단해 지구의 기온을 낮추고 기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런 자연적인 원인으로도 기후변화가 발생하지만 사실은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 훨씬 커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종류의 기체 중 1%도 안 되는 온실가스. 알고 보면 지구 밖으로 태양 에너지가 모두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지구 온도 조절을 도와주는 착한 기체인데 사람들이 나무를 많이 베거나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와 전기를 마구 사용해 필요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또 쓰레기를 땅에 묻고 가축을 기를 때 많은 양의 메탄가스가 생기는데 특히 소의 트림이나 방귀에서 많이 나와요. 이처럼 사람이 만들어낸 많은 양의 온실가스는 태양열을 많이 가두고 지구의 기온은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해요.
지구가 따뜻해지는 건 과연 좋은 일일까요? 지구 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 겨울왕국의 생명체들이 살 곳을 잃어간다는 이야기는 80만 년 전 바닷속 용암 폭발로 만들어진 제주도 용머리 해안이 점점 높아지는 해수면 때문에 2100년에는 80만 년의 나들이를 끝내고 바닷속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어요. 또 빙하가 녹으면 그 속에 꽁꽁 얼어있던 고대의 바이러스가 나타나 또 다른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러야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사막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곳도 있는데 몽골은 80년 만에 평균 기온이 2.1도나 올라 호수의 절반 이상이 말라버렸고 국토의 91%가 사막화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황사와 미세먼지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요. 이 밖에도 우리나라가 자주 겪어 알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들,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 매년 여름 발생하는 폭염, 바다의 온도 상승으로 점점 강해지고 자주 나타나는 태풍, 뜨거운 공기 때문에 많은 양의 수증기가 구름이 되어 여름에는 집중호우가, 겨울에는 폭설이 단골 손님이 되었고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는 한파까지. 이 모든 자연재해가 기후변화로 생긴 문제들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에너지 전환과 절약.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의 대부분은 화석연료를 사용한 화력발전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해요. 그렇다면 온실가스 없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태양에너지는 빛을 이용하는 태양광 에너지와 열을 이용하는 태양열 에너지로 나눌 수 있어요. 태양광 에너지는 태양의 빛을 모아 전기로 바꾸고 태양열 에너지는 태양의 열로 기계를 돌리고 온수나 전기를 만들어요. 바람이 많이 부는 바닷가나 산에서 볼 수 있는 풍력발전소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회전 에너지로 바꾸어 전기로 만들어요. 이렇게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면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어요. 실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첫 번째,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동차보다 버스나 철도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 다니면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 쓰레기를 태우고 묻을 때도 온실가스가 발생해요. 올바른 분리배출로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다시 자원으로 사용하기.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 번째, 종이 아껴 쓰기.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쓰는 종이컵을 만들려면 1,500만 그루의 나무가 필요하고 25만 3천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종이컵 대신 개인컵을, 이면지와 재생종이 공책을 사용하면 나무를 심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네 번째, 안 쓰는 전기 플러그 뽑아두기. 그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 뒤에 전기를 빨아먹는 무시무시한 전기 흡혈귀가 있다는 사실. 플러그를 꽂아두면 작동시키지 않아도 대기 전력으로 전기 에너지가 소모돼요. 사용하지 않는 제품의 플러그는 꼭 뽑아두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 행복한 불 끄기의 날. 서울시에서는 매월 22일 저녁 8시에서 9시를 행복한 불 끄기의 날로 지정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불을 끄고 별을 켜는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가족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아요. 지금까지 기후변화의 정의에 대해 배우고 원인과 문제점, 대응 방안까지 알아봤는데 얼마나 똑소리나는 시간을 보냈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어느 게 날씨이고 기후일까요? 정답입니다. 다음 중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가축의
트림이나 방귀에서 많은 메탄가스가 발생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어떤 에너지에 대한 설명인지 정답을 연결해 볼까요? 모두 참 잘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들의 미래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느낀 것들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슬기로운 집콕 생활, 슬기로운 지구 생활을 함께해요.